전광훈 씨가 담임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도주하거나 정부가 자신들을 탄압한다는 주장 등을 내면서 교회 측이 방역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나온 사안들 정리해봤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명단 확보를 위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이 이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또 앞서 교회 측이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평화나무에도 나는 최근에 서울에 간 적도 없는데 사랑제일교회 집회에 참석했으니 검진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황당해하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저는 거의 가본 적도 없고요. 어딘지 위치도 모르는데. 사랑제일교회 근처에는 간 적도 없는데. 전 성북구를 가본 적이 없어요.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거기가 어딘지. 제가 계속 성북구청이랑 거기 보건소랑 다 따져서 물었는데 어쩔 수가 없대요. 자기네들도 교회에서 받은 번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위험천만한 일탈 행위도 잇따랐습니다. 격리 치료 중이던 확진자가 병원에서 탈출하는가 하면 검사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끌어안고 침을 뱉고 지역에 찾아온 방역 요원을 집단적으로 막아서며 폭행했다는 뉴스가 연일 들려왔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SNS상에서는 사랑제일교회발 가짜뉴스도 창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고 소개하며 정부가 양성자 수치를 조작해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 등이 SNS에서 확산한 겁니다. 이러한 가짜뉴스가 사랑제일교회 수뇌부에서 나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전광훈 목사의 법률 대리인이자 사랑제일교회 장로,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내고 있는 고영일 씨가 교인들에게 보건소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전광훈 씨의 또 다른 법률 대리인인 강현재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만 표적으로 삼아 수치를 조작하고 검진과 자가격리를 하도록 정부가 강요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저희 8.15 집회 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8.15 광화문 집회에 정당하게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무차별적으로 마치 계엄령이 선포된 것처럼 강제로 검사를 강요받고 강제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강요받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모두를 고발 조치하려고 합니다. 피고발인 1. 대통령 문재인 2. 국무총리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세균 3.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 서정협 4.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5. 성북구 보건소장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을 각 직권남용죄, 강요죄, 감금죄로 각 고발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랑제일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광훈 목사께서는 수차례 집회에서 우리는 죽어도 좋다, 죽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발언도 수차례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정부 기조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시기 때문에 교인들 입장에서는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숨기고 은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립니까?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상상을 제가 다 답변합니까? 다음 분 질문해 주세요. 교회 측이 교인들에게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게다가 줄기차게 순교를 강조해온 전광훈 씨였습니다. 문재인 똑똑히 보거라. 지금 현장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생명보다가 국가와 조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설령 이 자리에 와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내가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후한 뭐예요? 후한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못와 여기에. 혹시 전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목적이 죽는 거예요. 목적이 죽는 거. 바이러스와의 전쟁마저 정치화해 정부와의 대결 구도로 맞서겠다는 이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이들에게 애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